여러분 안녕. 오늘은 2회의 38, 39, 40번을 풀어볼 거예요. 잘 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수업 시간에 또는 선생님한테 와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38번. 박스를 먼저 읽고 힌트가 될 만한 걸 다 뽑아낼 거예요. Yet, today. 일단 두 개나 나와 벌써. 그러나 오늘날이네요. 일단 이 두 단어만 보면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러나를 기점으로 뒤에는 today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앞에는 뭐가 나오겠어? 과거의 이야기가 나오겠지. 이거를 생각해놓고 그러나 오늘날 If you program that same position into an ordinary chess program까지 끊어버리고 만약에 네가 프로그래밍을 한다면이요. 그 똑같은 포지션을 어디에다가 평범한 체스 프로그램에다가 프로그래밍을 한다면 설정을 한다면 It will immediately suggest 그것은 즉시 제안할 거예요. 뭐를? The exact moves that Fisher made. 피셔가 만들었던 똑같은 위치를 제안할 겁니다. 프로그램을 오늘날에 네가 체스 프로그램에다가 어떤 이 똑같은 포지션을 놓으면 이 사람이 했던 그 움직임을 제안할 것이다 예요. 여기에서 어떤 정보가 생길 수 있는지 봐보자. 자, 일단은 예술 기점으로 과거의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거 하나 생각했지? 그 다음에는 that same position이야. 그 똑같은 위치니까 앞에 어떤 위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특히 어디에서? 체스에 대한 이야기겠지. 체스에서의 위치라고 하면 우리 바둑이나 체스에서는 수라고 하잖아요. 한 수, 두 수 이렇게 어떤 수에 대한 체스의 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고 특히 누구의 수? 피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나 봐요. 이 사람의 체스에서의 어떤 수, 신의 한 수 같은 그런 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다를 생각해 보고 빈칸에 들어갈 자리를 찾을 때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충족하는지를 검증을 해보고 답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갈게요. The boundary between uniquely human creativity and machine capabilities continues to change. 바운더리인데 A와 B 사이의 바운더리네, 경계선. uniquely, 독특하게 인간만이 가지는 창의성, 즉 인간 고유의 창의성과 machine capabilities, 기계의 능력 간의 경계선은 인간 고유의 창의성과 기계가 가지는 능력 사이의 바운더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요. 체스에 대한 이야기 전혀 안 나왔죠? 굉장히 일반적인 문장을 먼저 던져줬어요. 그 다음으로 가보면 Returning to the game of chess. 체스 게임으로 돌아가 보면 언제? 1956년에 Back in 1956에 체스 게임으로 돌아가 보면 13-year-old child prodigy Bobby Fischer. 나왔다. 13살 먹은 어린이 신동인 Bobby Fischer이라고 하는 애는 made a pair of remarkably creative moves. 한 쌍에 놀랍도록 창의적인 수를 두었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Against Grandmaster Donald Byrne. 도널드 번이라고 하는 그랜드마스터, 그러니까 거장이겠네. 엄청난 우리 구단 이런 사람처럼 도널드 번이라고 하는 거장을 대상으로 이 13살 난 신동이 엄청나게 창의적인 수를 뒀대요. 잠깐. 피셔 나왔죠? 체스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번은 절대로 답이 되어서는 안 돼. 넘어갈게요. 아직 근데 어떤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왔어요. First, he sacrifices knight. 먼저 그는 희생시켰어요. 그의 knight를. 체스에서 기사라고 하는 knight라는 말이 있어요. 걔를 먼저 희생을 시켰어요. Seemingly for no gain.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 보이는 게 이 나이트를 희생을 시켰고 and then exposed his queen to capture. 그리고 나서 그의 퀸을 여왕 말을 노출시켜서 잡히게 해버렸어요. 퀸은 체스에서 진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애인데 얘도 노출을 시켜서 잡히게 만들어 버렸어요. On the surface, 지금 이제 포지션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나이트를 희생시키고 퀸을 잡히게 했다. 이런 수의 어떤 포지션 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On the surface, 겉으로 보기에는 these moves seemed insane. 이러한 수들은 정신이 나간 것처럼 아무런 미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several moves later, 몇 수가 지나고 나자
Fisher used these moves to win the game. 피셔는 이러한 움직임을, 이러한 수들을 게임을 이기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His creativity was praised at the time as the mark of genius. 그의 창의성은 칭찬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뭘로써? 지니어스의 표시로서, 천재성의 상징으로서, 천재성을 드러내는 표식으로서 그의 이 창의성이 칭찬을 받았어요. 까지 하면 잘 나오고 있네요. 모든 이런 무브들에 대한 포지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다 나왔어요. 그 다음 문장을 보면 It is not because the computer has memorized the Fisher-Burn game, but rather because 아이고 길다. 그것은 not 이것 때문이 아니라 but 이것 때문이다. not A but B네요. A 때문이 아니라 B다. 뭐 때문이 아니냐면 컴퓨터가 피셔와 버의 게임을 memorized 해버렸기, 암기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but rather because 그러나 오히려 뭐 때문이냐면 그것이 컴퓨터가 찾기 때문이에요. far enough ahead 훨씬 더 앞서서 저 멀리 이를 탐색을 하기 때문인데요. 보려고 탐색을 한대요. 왜? 어떤 걸 보냐면 that these moves really do pay off. 이러한 수가 정말로 pay off는 이제 다 돈을 다 지불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성과를 이제 다 거두는 거, 다 털어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수가 정말로 성과가 있다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 컴퓨터가 훨씬 더 멀리를 탐색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컴퓨터 이야기가 나왔죠. 여기서. 컴퓨터가 이제는 메모라이즈 한 게 아니라 이 수가 정말로 효과가 있다. 정말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거를 탐색을 하고 있다 하면서 갑자기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약간 뉘앙스가 바뀌기 시작하죠. 좀 줄여가지고 봐볼게요. 이렇게 내려서 보면 제일 첫 번째 1번 앞에는 제너럴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일반적인 그냥 상황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두 번째 1번 동그라미부터 5번 앞에까지는 옛날에 있었던 체스의 경기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피셔와 버의 경기를 5번 뒤를 봤더니 이제는 컴퓨터가 그 수가 정말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기에 이 훨씬 몇 수 앞을 더 내다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갑자기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일단 5번에다가 답을 집어 넣어놓고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그 규칙들이 맞아 떨어졌는가 봅시다. 일단 과거에 대한 이야기 1956년 이야기 했죠. 포지션 나왔죠. 무브들에 대한 수에 대한 이야기 나왔죠. 퀸을 없애고 나이트를 희생시키고 퀸을 없애고 이런 포지션 이야기 나왔어요. 체스 이야기 당연히 하고 있었죠. 신동이었던 피셔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얘를 집어넣어서 한 번 더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는 이 천재성으로서 요 창의성이 칭송을 받았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네가 보통의 평범한 체스 프로그램에다가 그 똑같은 포지션을 프로그램을 하면 즉 실행을 시키면 네가 컴퓨터 체스 프로그램에다가 피셔가 했던 그런 포지션으로 똑같이 말을 두면 그것은 즉시 제한할 거예요. 피셔가 했던 똑같은 움직임을 제한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봤을 때는 인세인하다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수들을 체스 프로그램이 제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피셔와 버의 게임을 컴퓨터가 암기해 버렸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움직임이 그러니까 처음에 나이트나 퀸을 희생하는 그러한 수들이 정말로 이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을 봐서 그 컴퓨터가 몇 수 앞을 내다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한테 그 피셔가 옛날에 뒀던 그런 말도 안 돼 보이지만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그러한 수를 너한테 서제스트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글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 볼까요? 39번 똑같이 박스에서 힌트를 찾아내 볼게요. In some cases 몇몇의 경우에 몇몇의 경우에라고 했으면 앞에는 전반적인 경우가 나올 확률이 높겠죠. Their brains had stinged
to function altogether. 그들의 뇌는 had ceased니까 멈췄어요. 기능하는 걸 멈췄어요. 전부 완전히 기능을 멈췄습니다. 자, 여기에서 뽑아낼 수 있는 정보가 뭐야? 몇몇의 경우에니까 앞에도 케이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their brain의 이 their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나올 거예요. their brain. 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이것들만 가지고 문장이 짧으니까 어떤 케이스 경우가 나오는지 그리고 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뇌라고 했으니까 이 그들을 나타내는 말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면서 글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Of all the medical achievement of the 1960s, 1960년대의 모든 의학적인 성취에서 the most widely known,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뭐였냐면 was the first heart transplant. 심장을 트랜스플랜트 이식하는 것, 최초의 심장 이식이었습니다. Performed by the South African surgeon Christian Barnard in 1967. 1967년에 남아프리카의 외과 의사였던 크리스티안 바나르드에 의해서 수행이 되었던 최초의 심장 이식 수술이었습니다. 1960년대 의학적인 성취 모든 것들 중에서 제일 잘 알려진 건 바로 이 심장 이식이라고 합니다. 앞에는 우리 박스에는 브레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는 하트부터 시작을 하네요. 그러면 좀 더 이야기가 더 진행이 돼야겠지. 더 봐봅시다. 1번. The patient's death 18 days later did not weaken the spirit of those who welcome a new era of medicine. 그 환자의 죽음. 18일 뒤에 그 환자의 죽음은 약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 기운을, 누구의 기운이냐면 다음과 같은 사람들의 기운인데요. 환영했던 사람이네요. A new era, era는 시대예요. 의학의 새로운 시대를 환영했던 사람들의 기운을 또는 영혼을, 사기를 떨어뜨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식을 받은 환자가 18일 뒤에 죽었나 봐요. 그랬지만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heart transplant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네요. 그 뒤에 거 The ability to perform heart transplant was linked to the development of respirators. 능력, 어떤 능력? 수행하는 심장 이식 수술을 수행하는 능력은 연결이 돼 있어요. 뭐와? 레스피레이터의 발달과 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레스피레이터는 인공호흡기를 레스피레이터라고 합니다. 밑에 나와 있나요? 네, 그러네요. 여기 나와 있죠. 레스피레이터는 인공호흡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 이제 약간 이제 또 이 뭔가 새로운 정보가 나오려나 봐. 하트 트랜스플란트가 레스피레이터와 연관이 있습니다 해놓고 레스피레이터의 발달은 뭐냐면 which had been introduced to hospitals in the 1950s. 1950년에 호스피털들에 도입이 되었던, 소개가 되었었던 인공호흡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respirators, 인공호흡기는 이제 heart transplant로부터 심장 이식 수술로부터 레스피레이터로 약간 지금 포커스가 옮겨왔어요. 인공호흡기는 could save many lives, 많은 삶을 구할 수 있었지만 but not all those whose hearts kept beating ever recovered any other significant function.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은 아니었다인데요. Whose heart kept beating 하는 사람들 중 모두가 다 recovered 한 것은 아니었어요. 심장이 여전히 뛰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회복한 것은 아니었어요. 다른 중요한 기능들을 회복한 것은 아니었어요. 인공호흡기를 통해서 삶이 여러 목숨을 다 구했지만 이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다. 즉 목숨이 구해진 사람들이 모두가 전부 다 다른 중요한 기능을 다 회복한 것은 아니었어요. 심장은 뛰는데 예를 들어 뭐 뇌는 작동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신경은 멈춰 있다든지 뭐 이런 식이겠죠. 다 회복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The realization that such patient could be a source of organs for transplantation. 이런 것들을 아주 알게 됐대요. 깨달음이에요. 그러한 환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 원천이. 장기, 이식을 위한 장기의 원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 깨달음은 즉
심장만 뛰고 있는데 다른 기능들은 회복을 못하는 환자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식물인간 같은 상태죠. 이런 사람들이, 그러한 환자들이 이식을 위한 장기를 기증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은 led to a setting up of the Harvard Brain Death Committee. 이끌었어요. 세팅업으로, 설립으로, 뭐를? 하버드의 뇌사위원회의 설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And to its recommendation that the absence of all discernible central nervous system activity should be a new criterion for death. 여기가 지금 보시면 어떻게 연결됐냐면 led to 이끌었어요. 요걸로 그리고 또 이걸로 이끌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게 해놓고 봐보자. 이끌었어요. 하버드 뇌사위원회의 설립으로 이끌었고요. 또 그리고 그 위원회의 추천으로 이끌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추천이냐면 The absence of all discernible central nervous system activity는 모든 식별 가능한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이고 중추신경계의 활동의 부재는, 다시, 모든 식별 가능한 중추신경계 활동의 부재는, 중추신경계 활동이 없는 것은 should be a new criterion for death.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죽음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recommendation으로 이어졌어요. 추천 또는 권고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문장이 지금 엄청나게 긴데요. 여기 이렇게 지금 보세요. 한 6줄 되죠? 다시 한번 지워놓고 구조를 한번 보세요. 자, 깨달음이에요. 어떤 깨달음이냐면 이러한 환자들이, 즉 심장은 뛰는데 다른 장기들은 기능을, 다른 것들은 기능을 못하는 이런 환자들은 트랜스플란테이션을 위한 장기 기증자의 소스로, 원천으로 사용이 된다니까 좀 그러네. 원천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은, 이 사람들은 심장만 뛰지 다른 기능은 없으니까 이식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은 하버드 브레인 커미티를 설립하는 것으로 이끌었고요. 그리고 또 뭘 이끌었냐면 그 위원회의 권고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권고를 하냐면 눈에 보이는 식별 가능한 중추신경계의 활동이 없는 환자들은 죽은 걸로 기준을 마련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식별 가능한 중추신경계의 활동의 부재는 죽음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권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레스피레이터가 발명이 되면서 심장은 뛰지만 다른 기능들은 전혀 못하는, 그러니까 뇌사 상태에 빠져있는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이 사람들은 살아있다라고 봤던 거죠. 그런데 이 위원회가 설립이 되면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의학적으로 판단을 내리자라고 이 판단의, 죽음에 대한 판단 기준이 바뀌어 버렸네요. 그 다음 거 볼게요. The recommendation has since been adopted. 그 권고가 그 이래로 계속해서 채택이 되어 왔어요. With some modifications almost everywhere. 거의 모든 곳에서 약간의 modification은 약간 수정이 되는 거죠. 약간의 수정을 거쳐가지고 거의 모든 곳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라고 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박스가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지를 생각해 볼 텐데요.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게 어떤 경우들이 나와요. 상황들이 나와야 하는 것이고 their brain에 대해 해당하는 이 their이 가리키는 말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쭉 읽어봤더니 특정한 상황이 나왔던 게 뭐냐면 여기 레스피레이터가 발명되고 난 다음부터였죠. 이게 많은 삶을 살렸는데 heart는 kept beating 하지만 다른 significant한 펑션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럼 여기 those라는 표현이 있잖아. 이 all those, 이 patient들,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몇몇의 경우에서는 이 중요한 펑션들 중에서 심장은 계속 뛰지만 그 몇몇의 사람들의 브레인은
had ceased to function altogether 한 거예요. 기능하는 걸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되겠지. 4번에.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다른 이러한 significant function을 다 회복한 것은 아니었어요. 몇몇의 경우에는 심장은 뛰는데 이 환자들의 브레인은 완전히 기능을 멈춰버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야 뒤에 나오는 Brain Death Committee라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뇌사 커미티라는 거, 뇌가 완전히 멈췄을 때를 그럴 때, 그리고 중추신경계의 활동이 보이지 않았을 때를 그때를 죽음이라고 정의를 내리자, 요렇게 이어집니다. 하니까 브레인 데스에 대한 이야기가 4번에 들어가고 그래야 이 dose라는 말도 받아주면서 뒤에 이야기까지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거 가볼게요. 40번은 박스 요약문을 먼저 보셔야 되겠죠? 박스를 한번 읽어볼게요. Relying on rich natural resources without a economic activities는 의존하는 것인데요. 어디에? 풍부한 천연 자원에 의존하는 것. 뭐 없이. A 하는 경제적인 활동 없이 풍부한 천연 자원에 의존하는 것은 can be a B to economic growth. 경제 성장의 B가 될 수 있습니다. 이네요. 여기에 나오는 뉘앙스를 보아하니 A 하지 않고 천연자원에만 의존했다가는 경제 성장이 뭔가가 잘 안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와요. 그렇다면 A는 해야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얘 없이 이거에만 의지하면 경제 성장의 B가 된다. 이렇게 됐으니까 모르긴 몰라도 왠지 A번에는 포지티브한 측면을 가진 어떤 행위가 나올 것 같고 B번은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야 A번 이 포지티브한 이코노믹 액티비티 없이 rich natural resources에만 의존하면 네거티브한 일이 경제적인 성장 측면에서 생길 거다.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파악을 해놓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자 이제 본문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Some natural resource rich developing countries는 몇몇의 천연 자원이 풍부한 개발도상국들은 tend to create an excessive dependence on their natural resources. 뭐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대요. 뭐를? 지나친 의존성을 그들의 천연 자원에 지나친 의존, excessive는 너무 과도한이잖아요. 너무 과도한 의존성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대요. Which generate a lower productive diversification and a lower rate of growth. 그리고 그것은 계속적 용법 만들어냅니다. 뭐를? 낮은 수준의 생산적인 다양성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또 뭘 만들었냐면 낮은 비율, 낮은 성장률을 만들어냅니다. 이네요. 첫 번째 문장에서 아까 우리 요약할 때 이야기했던 내용들이랑 이제 얘가 되게 밀접하게 바로바로 나왔네요. 내추럴 리소스가 많은 국가에서는 과도하게 의존을 하는데 이게 생산성의 다양성을 낮은 생산적인 다양성을 만들어내고 성장률을 낮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과도한 의존성은 나쁘다예요. 그렇다면 뒤에 A번에 들어갈 법했던 뭔가 이런 것 없이 의존하면 낮아진다 이런 맥락이 나오겠죠. 계속 읽어볼게요. Resource abundance in itself need not do any harm. 자원의 풍부함은 그 자체로 니드나 필요하지 않아요.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습니다. Many countries have abundant natural resources and have managed to outgrow their dependence on them by diversifying their economic activity. 아이고 길다. 많은 국가들은요.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manage to 뭐만데 성공해 왔어요. 뭐를? outgrow네요. grow를 하는 거긴 한데 outgrow면 성장해서 벗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뭐에서 벗어난데 성공했냐면 그들의 자원에 대한 의존성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했어요. 뭐 함으로써? diversifying their economic activity. 그들의 경제적인 활동을
다양화함으로써 천연자원에 대한 의존성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은 diversifying their economic activity에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밑에 거 이제 가봅시다. That is the case of Canada, Australia, and the US. 그것은 어떤 누구의 경우냐면 캐나다와 호주와 미국의 경우예요. To name the most important ones. 가장 중요한 국가들만 일단 말을 해줘 보자면, 나라를 좀 꼽아보자면 자원이 정말로 풍부했는데 outgrow 하는 거, 완전 벗어나는데 이제 성공해버린 그 자원에만 의존하는 데서 벗어나서 성공한 데가 바로 캐나다나 오스트레일리아나 US 같은 곳들입니다. But some developing countries are trapped in their dependence on their large natural resources. 그러나 몇몇의 개발도상국들은 갇혀 있어요. 어디에? 그들의 의존성에. 뭐에 의존하냐면 그들의 거대한 천연자원에 대한 의존성에 갇혀 있어요. outgrow 해야 되는데, 여기도 표시해 놓자. outgrow 하고 diversifying 해야 되는데 여전히 갇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they suffer from a series of problems. 그들은 그래서 고통을 받아야 일련의 문제들로 고통을 받는데요. Since a heavy dependence on natural capital은 왜냐하면 heavy dependence니까 엄청 많은 의존성이겠죠. Natural capital에 대한 많은 의존성은 capital은 자본 이런 뜻이 있잖아요. 자본, 자원, 돈이 되는 것들, 자원. 천연 자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이 tend to exclude other types of capital. 다른 exclude는 include의 반대말 배제하는 거예요. 다른 자본의 종류를 배제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thereby 그래서 그것 때문에 interfere with economic growth. 그 경제적인 성장을 그것 때문에 이렇게 다른 것들을 모두 배제하는 경향 때문에 interfere 방해하게 됩니다. 저해하게 됩니다. 뒤에 나왔네요. Heavy dependence on natural capital은 exclude other types of capital을 하게 되고 다른 종류의 자원들을 배제하게 되고 그래서 성장이 저해됩니다. 방해를 받습니다. 라고 됐어요. 그렇다면 박스에 있는 거 다시 볼게요. Relying on 여기 풍부한 천연자원에 이것 없이 의존하는 것은 경제적인 활동에 뭐 없이 아까 나왔던 거 diversifying이겠죠. diverse라고 해볼게요. 다양한 경제적인 활동 없이 천연자원에만 의존을 하는 것은 can be a interference라고 쓰면 되겠지. 방해가 될 수 있다. 어디에? economic growth에. interference 명사로 그냥 바꿔줘 볼게요. 품사 맞춰가지고 다양한 게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방해가 될 수 있다. 성장에 방해가 된다. 와 유사한 뜻을 가진 단어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diverse랑 비슷한 뜻은 varying 나왔죠. limiting 아니고 connecting 관련 없는 말이고 varying 다양한이라는 말이네요. 여러 가지가 되는 vary가 동사에서 나왔잖아요. 다양화하다에서 다양한이 됐어요. 다양화한 또는 다양한 이코노미 액티비티 없이 하는 것은 숏컷, 지름길, 베리어, 장벽, 방해라는 말이 돼야 되니까 장벽 들어가면 되겠지. 답은 1번 나왔네요. 챌린지, 도전, 베리어, 숏컷 같은 말들이 나와 있고요. 빈칸 요약문을 풀 때는 본문에서 들어갈 법한 단어들을 먼저 찾으셔가지고 그것과 유사한 뜻을 가진 유의어나 동의어들을 찾아 넣어주시면 답이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40번은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수업 시간에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안녕!